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펄사에서 나온 PC MK2HE TKL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좀 예쁘네요. 언박싱해서 구성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축 키보드는 웬만하면 요 HE가 제품명에 붙는데요, 이게 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자석축 키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패키지 디자인 확실히 되게 잘 꾸며졌네요. 시원시원하고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케이블 들어있고, 먼저 한글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펄사라고 음각으로 파여진 A2C 타입 USB 케이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그리고 키캡 앤 스위치 풀러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검은 천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걸 꺼내면 펄사 플라스틱 더스트 커버가 있고요. 이거를 치워주면 자, 이렇게 키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방향키 위에는 이 펄사라고 적혀있는 게 광이 되게 반짝반짝거리네요. 뜯어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좀 에나멜 같은 그런 광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품 뒤에는 비닐이 붙어있네요. 비닐 이렇게 스르릉 떼주고요. 뭔가 디자인이 투명 커버가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런 오톨도톨한 것들이 만져지진 않고요. 이쪽은 투명인데 또 이쪽은 반투명이고요. 키보드 하판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네요. 경사 조절 다리에도 고무 범폰이 이렇게 가지런히 좀 약간 뻑뻑했는데요? 네, 가지런히 붙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겨져 있으면은 고무 범폰이 벗겨지거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기성 금형을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제작을 한 게, 요거는 확실히 신경 써서 제작했다는 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신선합니다. 제품들을 만져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부품을 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브랜드만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옆 사이드를 살펴보면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노출이 되는 B키 타입의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색감 자체가 엄청 모던하네요. 패키지처럼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키캡 같은 경우는 좀 크림 컬러라고 하면은, 하판은 또 완전 새하얀 그런 느낌이고요. 포인트로 ESC랑 엔터, 그리고 QWER, ASDF에는 검은색 키캡이 들어가 있네요. 키캡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캡은 이렇게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요. 아주 살짝의 거친 느낌이 드는 PBT 재질의 키캡입니다. 스위치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제조사는 게이트론이고요. 스템이 파란색이라서 청축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 제품 패키지 박스에 파란색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 파란색 컬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였네요. 이 자석축 스위치는 게이트론과 펄사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스위치네요. 이 검은색 상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자연스럽게 B키 타입이기 때문에 보강판이 알루미늄이 되는 거고요. 기판 LED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스페이스바 키 안쪽에는 실리콘 흡음재가 들어가 있으며, 보강판에 결합하는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도 한번 분해해 볼게요. 이게 자석축 스템인데요, 슬라이더 쪽에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프링이 들어가는 하부 쪽에도 윤활제 발라져 있네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의 상태는 정숙하게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좀 뭐랄까, 스테빌라이저를 좀 잘 못 잡아서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눌렀다 뗄 때 약간 좀 튀는 소리가 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하지는 않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무지갯빛 LED 효과가 나오네요. 특히 이 방향키 위에 부분이 되게 예쁘게 빛나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거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아무튼 타건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뭔가 묘하네요. 이게 묘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키감이 뭐랄까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게 날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 깃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 키감 면에서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쫄깃한 느낌은 아니고 부드러우면서 단정한 느낌이고요. 좀 솔직히 자석축 키보드들 제가 정말 많이 리뷰해봤는데 그 중에서 좀 유니크한 타건감이라고 느껴졌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게 좀 신기하네요. 진짜 중독성이 있는 가벼운 키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느낌이 예전에 제가 화이트폭스 키보드에서 느꼈던 그런 신선한 느낌과 좀 비슷했습니다. 일단 제가 맨 처음 연결을 했을 때는 잘 안 눌러지는 키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 하니까 바로 해결이 됐고요. 여기 로고 부분 한번 봐주세요. 캡스락을 누르고 윈도우 락을 누르고 그리고 스크롤 락을 누르면은 이 로고 부분에 이렇게 하얀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니까 로고 아래에 캡스락, 스크롤락, 윈도우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로고 부분이 자석 형식으로 부착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떼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과가 되는 자석형 배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렇게 장착해 줄 수 있고요. 거꾸로도 껴질까요? 껴지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게이밍 키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펙이 상당히 좋습니다. 8000Hz, 그러니까 8K 폴링레이트 응답 속도를 지원하고요. 외국 유튜버분이 테스트한 결과 최상위권 응답 속도를 내어준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제가 소문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이 비빔밥입니다. 이 펄사가 국내 브랜드였나요? 아무튼 UI도 굉장히 깔끔하고 설명도 되게 자세히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 키 지정 메뉴에서 키 매핑은 저장 버튼 없이 그냥 바로 눌러주면은 변경이 되고요. 여기 성능 탭에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키를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래피드 트리거 모드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키 위에는 작동 지점인 액추에이션 포인트가 숫자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 모드로 전환시키면은 래피드 트리거 프레스 릴리즈 거리로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하나는 작동 지점을 이렇게 변경해주고 취소해주고 다른 하나는 또 이렇게 작동 지점을 다르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는 거는 좀 아쉽지만 사실 뭐 다르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기본기에는 되게 충실한데 다른 브랜드의 자석축 키보드들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빠져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키에 4개의 키가 입력이 되는 기능 같은 거.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기능들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기에 충실한 이 펄사 소프트웨어가 꼭 단점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퀵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펑션 키와 레프트 쉬프트 키를 함께 눌러가지고 퀵탭을 온 오프 할 수가 있는데요. 펑션 키와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펑션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LED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온이 된 건데요. 가장 마지막에 입력되고 있는 그 SOCD 기능이 요거였네요. 그리고 자석축 키보드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게 사실 사용자 임의대로 설정하는 게 맞긴 해요. 모든 자석축 키보드는 스위치 압력이라던가 느낌이 다르고 사용자마다도 또 그 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팅을 하실 때 조금 기준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모든 키를 전부 다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 모드로 가실 필요는 없고 WASD 요것만 가던가 아니면 추가로 좌측 시프트라던가 스페이스만 뭐 넣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작동 지점 설정은 딱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요, 게임하면서 손을 키보드에 딱 올려두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올려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데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A키가 눌려진다거나 그래서 캐릭터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요 RT 작동 지점, 그러니까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이렇게 조금씩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편한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 시작은 가장 민감한 거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민감한 거는 사실 쓰기 어렵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래피드 트리거 프레스 릴리즈 거리, 요거는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해줄 필요까지는 저는 못 느끼겠고, 이 부분은 좀 짧은 거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가장 짧게는 0.1mm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왜 자석축 키보드가 게이밍 키보드로 좋은지, 발로란트 할 때 왜 래피드 트리거 모드를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 상단에는 프로필이 있잖아요. 이 프로필은 펑션 1, 펑션 2,
2, 펑션 3 이렇게 조합 키를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총 3개의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바꾸면 이 로고 부분 LED 컬러가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필로 세팅을 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여긴 프로파일이라고 적혀있네요. 아무튼 요 프로필 색깔도 여기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로필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프로필 1로 쓰던가 아니면은 게임을 할 때는 래피드 트리거를 지정해서 프로필 2로 쓰던가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펄사의 자석축 키보드 PC-MK-H 제품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펄사 제품을 처음 써보는 건데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키지라던가 설명서, 웹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마감, 타이핑할 때의 느낌, 이 모든 게 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었고 제품 프로듀싱이 상당히 잘 된 괜찮은 제품,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 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